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업 진단론을 강의하게 될 김성만 강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진단이다 이럴 때 그 기업 진단의 개요가 뭔가, 또 어떤 범위를 우리가 진단할 것인가. 마치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병이 나면 병원에 갔을 때 우리는 진단을 하듯이 기업도 어떠냐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기업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하는데, 바로 기업 진단론의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업 진단론의 내용이 어떤가를 보면, 맨 먼저는 기업의 진단이라는 입장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화대 개념, 무엇을 그다음에 어떻게,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비열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기업 진단의 1단원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 분석에 우리가 쭉 들어가게 되면 2장의 경영 분석이다 그럴 때 이 경영 분석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떠한 이야기 이하여 분석할 것인가 하는 그 분석의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분석의 체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며, 그다음에 3절에 가게 되면 재무 비율 분석이다 그러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간이 진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 진단이다. 기업에 대하여 흐름을 갖다 간이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간이 진단이다 이런 말을 갖다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얼마의 수익을 낼까, 얼마나 이익을 낼까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 수익성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따져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잘할까, 그럴 때는 회전율이라는 얘기를 갖다 회전율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안전성, 바로 타인의 비대에 견딜 수가 있느냐, 안전성. 이와 같이 대표적인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간이 진단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비율 분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 때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조되는 이야기, 바로 이게 비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이 있다 그러면 수익의 비용의 반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비용을 갖다 이루는 이야기 속에서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된데,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BP라는 이야기,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비용 분석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적, 한마디로 말하면 흘러가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기업이 현재 잘 흘러가느냐 아니면 어떤 막힘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질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 일종의 하나의 프로를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흘러가는 과정 속에 흐름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갖다 진단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부실, 뭔가 기업이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금이 어떤 문제를 유동한다 이럴 때 부실을 갖다 예측 폴캐스팅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침, 하나의 어떤 대응 방침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 기업 진단론의 뼈대가 아니냐. 그래서 기업 진단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 6가지는 바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시스템 체제가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비율 분석의 간단한 진위, 수익성, 회전율, 안전성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분석은 바로 얼마의 비용을 갖다 내고 있습니까 하는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따져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만약에 부실이 예측될 때, 우리가 기업이 뭔가 기우뚱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죠.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푹 쉬어야 되겠다. 또 너무 지쳐 있다. 예를 들어 기력이 없다. 이럴 땐 또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보약이든 아니면 영양제를 갖다 먹어서 보충해주는 이런 거와 맨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부실이 예측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가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기업 진단론의 이야기며, 기업 진단론 이와 같이 6가지 영역을 갖다 우리가 쭉 갖다가 배운다 그런 얘기를 갖다 먼저 이해를 하고, 각각 진단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 이렇게 우리가 된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하나 우리가 가볍게 여러분하고 한번 폴캐팅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맨 먼저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기업의 진단이라는 1단의 내용에 들어갈 때는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기업의 진단에는 기업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영역을 갖다 우리가 폴캐스팅 할 거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업은 여러 가지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고 기업은 마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집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바로 하우스의 비유가 되죠. 여러분들 뭐냐 그러면 맨 먼저 우리는 이렇게 보면 집을 지을 때 집에 처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봉이 있게 되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집에 비유한다면 이 집에서 우리가 봤을 때 목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골이 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골이 뭐냐?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집에 대하여 비교할 때 지붕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죠? 골이 뭐죠? 타켓이 뭐죠?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거죠. 경영학의 비유를 하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가 전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기둥이는 뭐 여러 가지 인사다 그런 문제가 있고 생산이다 하는 문제가 있고 재무다 하는 문제가 있겠죠. 재무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해서 인사 부분은 어떤가 생산 부분은 어떤가 재무 부분은 어떤가 여기에 또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마케팅 일종의 물건을 만들어 파는 마케팅 전략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집을 구성하는 만약 경영학의 하나의 경영을 갖다 비유를 한다 그러면 집에 비유한다면 이 네 가지가 바로 기둥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밑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회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를 갖다 이루는 가운데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MIS 정보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정보를 갖다 우리가 전달해 주는 정보의 전달의 기능. 이 정보의 전달의 기능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가 되느냐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조직은 바로 기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기반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기업을 갖다 우리가 진단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인사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생산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재무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지? 마케팅에 어떤 문제가 있지? 하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뼈대. 기업을 이끌어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의 기둥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 기둥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둥의 네 가지 기둥에 대하여 설명을 통상하는데 예를 들어 인사 부문은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마케팅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재무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생산의 문제는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폴캐스팅한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하나의 집에 비유할 때 요 네 가지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대상으로 잡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일종의 기업 진단. 기업 진단은 뭐가 되느냐? 소위 뭐를 갖다 우리가 기업 진단해야 되느냐? 그리고 일종의 어떤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대상. 일종의 대상을 갖다 우리가 구분해 주는 게 기업 진단에 뭐가 되느냐 일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인사 부문의 문제, 생산 부문의 문제, 재무 부문의 문제, 마케팅 부문의 문제, 집을 갖다 형성하는 경영학은 집의 비유가 된다면 이런 네 가지를 갖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대상으로 잡으며 우리 책에서 앞에 쭉 어떻게 되느냐 진단의 과정 속의 대상을 네 개 영역으로 우리가 잡고 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봐주시는 게 1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1단원의 이야기를 쭉 끝내고 나면 2단원에 가면 경영에 대한 분석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물론 분석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뭐가 될까요? 2장에 가게 되면 분석의 대상은 일종의 하나의 기업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뼈대를 갖다 우리가 분석한다는 얘기가 되고 경영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경영 분석은 바로 누구를 갖다 분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주체 문제. 그리고 이 주체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체 가운데서 소위 인터널 내부적인 문제, 인터널의 이야기는 어떤가, 외부적인 아우터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냐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분석한다. 그래서 경영에 물론 기업이 중심이 되는데 기업의 뭐가 되느냐 내적 부위와 외적 부위를 갖다가 주체적으로 분석해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내부 분석, 외부 분석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석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종류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주체와 종류 이런 것들이 경영 분석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체계로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운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체는 누구며 종류는 어떤 걸 체계는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배우면서 뭐 방법론을 갖다 얘기하게 되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2장 이야기의 전부라고 우리가 말하며 바로 그 기법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런 얘기가 되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기업을 갖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럼 비유를
비율을 갖다 분석한다 그러는데 재무 비율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BS-IS 뭐 경영 지도사에서 여러분들 잘 알지만 회계학 시간에 재무 상태표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IS, 바로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 속에서 흐르는 내용을 가지고서 BS와 IS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비율화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비율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BS의 항목이 이렇게 있다면 BS 항목을 가지고서 이 속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야 되느냐 그럼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물론 여기는 자산이 되고 여기는 부채가 되고 여기 자본이다 그러면 자산 속에도 1년 내에 현금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냐? 유동자산이란 말이야.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냐? 이게 유동부채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대비가 소위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분의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빨리 나무 빚을 갚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안전성 분석이다 하는 말을 갖다 쓰게 되죠. 그래서 BS와 IS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비교해서 비율화한다. 그런 얘기가 바로 재무 비율 분석이 되며 여기는 얼마나 유동적이냐 하는 유동성 분석의 여러 가지. 그리고 타인의 빚에 견딜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 레버리지 분석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레버리지 분석,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잘하느냐 하는 얘기 활동성 분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활동성 분석은 거의 대다수가 뒤에 보면 회전율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 몇 바퀴 돌리니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내느냐. 수익은 바로 이익률이란 말을 갖다 쓰죠. 매출했을 때 이익이 얼마냐. 또 매출의 영업이익이 얼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BS와 IS를 가지고서 뭐를 갖다가 내용을 갖다가 비율화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비율 분석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하고 본 수업할 때 제가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가 다져야 할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맨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용 구조 분석이라는 이야기가 4단계에 나옵니다. 비용의 구조 분석이다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손익분기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분자와 분모 한마디로 말하면 이 X축은 뭐가 되느냐 Y축은 뭐냐 이런 걸 갖다 놓고 X축은 바로 일종의 매출액을 놓아라 이렇게 우리가 되죠. 매출액을 놓아라. 그리고 이게 코스트 비용을 놓아라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은 절대 뭐가 됩니까? 단위가 원이란 말이야. 단위가 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뭐가 되느냐 매출액도 뭐가 되느냐 매출 개수가 아니라 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액에 대한 분석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바로 원이기 때문에 단위 통일을 위하여 바로 비용이 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원을 갖다가 놓아라. 그래서 여기에 매출 개수가 아니라 매출액이란 말이야. 그러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 우리는 픽스드 코스트다. 그런 FC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매출액의 정비라는 밸리어블 코스트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 두 가지 비용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장사를 하기 위하여 매출을 내기 위하여는 뭐 예를 들어 광고비다. 광고비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정비를 하죠. 밸리어블 코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집세다. 우리가 임차료다. 임차료는 자기가 장사를 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일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을 갖다 결합하라. 결합하라는 게 바로 TC, 토탈 코스트다. 이 토탈 코스트는 FC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FC와 매출액과 정비례 하고 들어가는 VC를 두 가지 결합하게 되면 TC가 된다 하는 게 총비용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총비용선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수익선을 연결했을 때 이 수익선과 뭐가 되느냐 비용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교차점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BP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전치기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이 이상을 팔게 되면 우리는 플러스 영역, 이 이하를 팔게 되면 마이너스 영역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비용 구조 분석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물론 뭐 다른 기타 요인도 우리가 분석을 하겠지만 레버리지라든가 분석하지만 BEP에 대한 분석을 갖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째 들어가게 되면 질적 경영 분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질적이다. 그 앞에는 모두가 뭐가 되느냐? 양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다 이거죠. 금액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질적으로 한마디로 퀄리티적인 입장. 그러니까 앞에 4장까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양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줬다 이거죠. 그러면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기업에 어떤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질적인 부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적 반대.
앞에 배웠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양적인 숫자적인 이야기였다 이거죠. 숫자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 양적 부위를 갖다가 1, 2, 3에서는 4에서는 배웠다 이거죠. 그럼 5에는 질적으로 어떠냐 흐름을 가지고 지금 풍토가 어떠냐 기업 이야기 속에서 흘러가는 흐름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분석을 하며 예를 들어 제품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 또는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뭐 등등 BCG 매트릭스 아주 대표적인 게 BCG. BC는 제품을 갖다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경영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BCG 분석을 갖다 우리가 하죠. 그래서 맨 먼저는 Q의 영역이다. 두 번째는 스타의 영역이다. 세 번째는 캐시 파워의 영역이다.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독의 영역이다. 하면서 이제 흐름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용 속으로 볼 때 우리가 잡혀 있는 이야기가 되고 또 대표적인 게 BCG. BCG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균형 분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뭐가 되느냐 BSC. BSC라는 이야기 균형 분석. 바로 균형 잡힌 성과표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원형도표. 이런 원형을 갖다가 그리면서 지금 현재 질적으로 어떠냐 바로 기업의 상황을 갖다 파악하는 이런 분석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바로 질적 분석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6장에서 부실 뭔가 징조가 부실해진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래서 이제 기업의 부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부실에 대한 포르케팅 예측을 하자 이거죠. 마치 내가 몸이 오늘 뭔가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럼 하루 쉬어야 된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체에 대한 부실을 갖다 예측해서 우리는 휴식을 갖다 취하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이야기하듯이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하여 부실을 갖다 객관적인 입장 주관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비교적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죠. 수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재무제표의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준다. 이거는 바로 부실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추정재무제표 같은 거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실이 판정되었을 때 대응책은 어디에 하느냐 대응책이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회생제도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쓰죠. 여러 가지 기업의 회생을 갖다가 얘기하는 대응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실 측면을 내적인 부위와 외적인 부위의 내실 측면을 갖다 얘기해서 이 부실에 대응하여 부실을 갖다 막아주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하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인체와 같이 바로 여러분이 어떠냐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자기 몸에 대한 진단을 갖다가 우리가 쭉 받듯이 기업에 대하여 즉 운영하는 대상인 기업을 우리는 마치 사람의 뭐가 됩니까? 의료 체계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똑같이 기업에 대하여 예측하는 걸 기업 진단이라고 얘기하며 이 6가지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며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뭐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100점 가운데서 그래도 한 70점, 75점 정도 전략이다 이거죠. 여기는 좀 공부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뭐 범위가 어느 정도 좁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75점, 80점까지 끌어올린다면 전략 과목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평균 60점을 갖다가 넘어가야 되고 뭐 40점을 겨우 통과한 방어 과목을 막아줄 수 있게끔 뭐 대표적이라 그러면 뭐 회계학 같은 경우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죠. 이런 게 다 60점 미달되었을 때 60점을 끌어올려 주기 위하여 물론 40점은 돌파되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경영 바로 기업 전략은 시험에서 60점을 갖다 따고 한 15점 내지 20점을 갖다 여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공부를 잘해뒀을 때는 75점에서 80점까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꼼꼼히 서브노트하며 선생님 강의를 잘 따라온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잘 임해달라는 얘기를 들으며 오늘은 목차를 가지고 대충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울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기입진단에 대한 OT를 마치고 이제 본수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여러분하고 이끌어가되 전략 과목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으며 75점에서 80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러는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열심히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여러분들 다음 본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